예,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2시간 만에 아마존 책 출판하기 이런 주제로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통장도 만들고 그 전자책 등록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이책을 만들어 올리는 것도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때 전자책을 만들고 나면 종이책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1단계로 전자책을 먼저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전자책 만들 때부터 종이책을 염두에 두고 만들면 좋기 때문에 동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책을 쉽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시행착오로 했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전자책들이 뭐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마존에서 일단 영어로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 책을 쓰실 분이 아니라면 굳이 아마존에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자책 시장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립니다. 개론적인 것만. 막상 하시는 거는 이렇게 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한국어 사이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시면 할 수 있어요. 종이책 쉽게 만들기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책 쉽게 만들기에 가셔서 먼저 이제 이렇게 전자책을 만들 때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여기 전자책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북이. 그런데 이북이 만들어지고 나면 Create Paper Book을 클릭합니다. 전자책을 만들 때 제목이랑 다른 걸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이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탁탁 클릭하게 되면 만들게 되고, 책을 중간중간에 저장하면 드래프트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아직은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페이퍼백 디테일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북이었는데 지금 페이퍼백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를 쓰면 되는데 이건 자동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쉽습니다. 전자책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ISBN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BN이 없는 사람도 이 책을 만들면서 ISBN을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미 책을 만들어서 ISBN이 있다 그러면 여기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보통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옵션을 하나씩 정해두고 나중에 바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책을 뭐 크림 페이퍼로 할 수도 있고 화이트 페이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나중에 바꿔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 사이즈는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림이랑 이것들이 막 틀어지기 때문에 이건 미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여기를 클릭하시든지 디프런트 사이즈를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4개가 위에 있는 4개가 흔히 쓰는 제일 포맷이니까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추천이지 100% 그런 거 아니고 저는 6 곱하기 9를 했습니다. 이 나머지 것들도 그냥 스탠다드 포맷이래요. 근데 이건 스탠다드가 아니래요. 그럼 이걸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종이값도 아낄 겸 해서 이걸 적당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5, 8, 5.25, 5.6인데 이 정확한 비례는 안 맞지만 요까지는 맞는데, 이게 제가 18.8 제가 좀 큰 책이거든요. 한국에서 나오는 책 중에서 보통 서점에서 보는 조금 큰 책, 우리 전공서적 같은 그런 책인데 이게 18.8이니까 이게 15잖아요. 이게 조금 작은 거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아이고, 다시. 그래서 이제 그 MS 워드로 책을 만드실 거니까 아시면 좋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기를 해서 크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재단용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재단용 여백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아래 크기도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단용 여백이라는 것은 책이란 게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은 가운데가 찝히잖아요. 재본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약간 또 그 여백이 있어야겠죠. 그걸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용지 크기와 여백을 잘 조정해 주시고, 첫 페이지를 보통 다르게 하고 짝수 페이지 다르게 이런 것도 다 이제 실습을 하면서 설명드리면 더 좋은데, 이게
이게 MS 워드의 기능에 속한 거라서 뭐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짝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페이지도 조금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책은. 그 다음에 책 그 페이지 옆에다가 뭐 챕터 제목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 되면 좋고, 그걸 공부 안 하셔도 뭐 대충 됩니다. 대충 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전자책은 종이책과 완전히 뭐 기대하지를 않잖아요. 완전히 그 아주 좋은 퀄리티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무시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런 기능들을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예, 꼭 제가 뭐 아까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걸 실습하려면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뭐 몇 번 더 책을 직접 만들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에 보면 그 문서 서식이라고 있어서 다양한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나오는 그 기본 템플릿으로는 별로 그건 이제 텍스트 위주의 그릴 때 좋은 거고요. 장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적당히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폰트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전자책 같은 경우는 폰트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전자책 자체에서 폰트를 바꿔버립니다. 뭐 자기들이 이 폰트 저 폰트 바꾸고 뭐 글자 크기도 줄였다 크기도 하고, 마치 메모장 같은 걸 보낸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폰트를 바꿔버리니까. 근데 종이책은 상황이 달라요.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 워드와 한글에 있는 그 폰트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건 저작권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돈 받고 파는 책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윤고딕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있다고 해서 나는 한큼 돈 주고 샀다, MS도 돈 주고 샀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폰트를 써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무료 폰트가 많이 있어요. 네이버 나눔 글꼴 유명하고, 뭐 빙그레체, 서울시, 부산시 글꼴들도 많고, 이렇게 무료 폰트 검색하시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글꼴 이거 하고 빙그레체 뭐 이것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쓰고. 그래서 여러분도 잘 모르시면 일단 이 두 개만 일단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MS 워드 옵션에 가셔가지고 저장에 들어가시면 옵션에 보면 파일에 글꼴 포함이 있어요. 글꼴 포함.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이제 MS 워드 뭐 독 파일에다가 글꼴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글꼴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도 그 아마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프리뷰를 해보면요, HY 목각 파인 B라는 폰트 있는 거 아시죠? MS 워드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MS 워드 파일로 만들 때 이거는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MS 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찾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바꿔버리겠다. 올터너티브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 목각 파인 B체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무료 폰트만 쓰셔야 됩니다. 이제 표지 만들기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표지 만들기 이제 뭐 딱 보시면 내가 책을 8.5 곱하기 11인치를 했다 그러면 8.5 곱하기 11인치가 나오고, 가운데 페이지가 75 있기 때문에 여기가 스파인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조금 더 생겨요. 이런 8.5 곱하기 11인치가 두 개 있고 두께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합리적이죠. 여기다가 이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여기도 뭐 쓰고, 여기 바코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데를 쓰면 안 된다. 그걸 한 거고, 그다음에 표지를 뭐 다른 것 그림으로 하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주시면 되고, 이건 디폴트인데, 그래서 이제 막에 75쪽짜리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300쪽짜리 치게 되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럼 글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파일을 업로드 시켜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 딱 보니까 8.5 곱하기 11인치 그 다음에 스파인이 0.75인치구나. 요렇게 딱
이 크기를 계산해서 요건 11인치, 여기는 8.5 더하기 8.5 더하기 0.75인치를 딱 해서 딱 올리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 17.2 곱하기 11인치짜리거든요. 이거를 그림을 딱 올리면 거기서는 아니다. 17.442인치와 11.25인치짜리를 보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잘릴 것까지 고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인치보다 조금 더 여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11.25인치 정도. 잘 모르시면 일단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올리면 이걸 바꾸라고 나오니까 요걸 그 다음에 요걸 하셔도 되고요. 미리 계산해서 내 책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럼 요렇게 생긴 커버 사이즈, 커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그때는 이제 파워포인트 이용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는데, 사이즈 크기에다가 크기를 요렇게 11.442인치 11.25인치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템플릿을 다운받잖아요. 그 다운받은 템플릿을 파워포인트에 딱 그리고 딱 지운 다음에 이제 그림, 사진, 배치, 글자 이것들 다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폰트를 고려해서 무료 폰트를 잘 쓰시고 마지막에 PDF로 내보내기를 하세요. 파워포인트에서 그 PDF 자체 또는 PDF를 그림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것도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제가 PDF로 보낸 다음에 그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점도 설명드렸고요. 그걸 적절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파일을 이제 올리잖아요. 그림 파일 올리면 그림 파일을 이제 이렇게 파일 넣고 이제 프리뷰를 보게 되면 이런 경고문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질이 좋지 않은 것들이 5쪽, 6쪽, 8쪽, 10쪽 이런 쪽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거는 워닝이지 에러는 아닙니다.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책이 조금 화질이 안 좋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틀린 책이 된다든지 책이 안 나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면 캡처를 한 그림 같은 경우는 화질이 이렇게 300dpi가 보통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경고문이 많이 뜨거든요. 내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S 워드에 보시면 MS 워드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런데 이미지를 항상 굳이 빔 프로젝트나 이것들이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미지 축소해서 압축해서 보여줘요. 그래야 편집이 편하니까. 근데 이제 압축 안함으로 하시면 압축이 안 하고 그냥 원도는 되겠죠. 그때 편집할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 다음에 2016 같은 경우는 330 또 고화질까지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 2010까지는 220 dpi가 이제 기본입니다. 최대입니다. 220 dpi면 사실 모니터 같은 데서 그 이상 좋아봐야 사실 눈으로는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16부터는 좀 더 고급화된 거죠. 컴퓨터 사양들이 다 좋아졌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림들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종이책에서는 퀄리티를 정하기 때문에 이런 설정할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처음부터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거를 기대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들을 이제 편집하는 걸 좀 배우시면 좋고, 이제 포토샵 하시면 뭐 되겠지만,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이 포토스케이프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회전시키고 모자이크 처리, 글자 크기 조절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 얼굴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밝히면 안 되는 것들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하시고, 저작권 문제가 있는 그림들은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 저작권이 없는 무료 그림들 다운받는 법들, 이제 검색하는 법들 또 조금 있습니다. 제 블로그 말고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그림도 조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책도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하면 어려운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 톡톡톡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특히 표지 만들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 파워포인트로 크기를 정해서 미리 슬라이드 크기를 정한 다음에 만드시고 PDF 만들고 PDF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림을 포토스코피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신 다음에 자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책 등록해야 되죠. 만드신 거를. 아까 봤던 그 그림인데 크리에이트 페이퍼백에서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되고, 이제 가격이 결정해야 되죠.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전자책과.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택배비도 발생하고 프린팅하는데 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달러짜리 책이 되면 로열티가 1.44달러 됩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전자책에 비해서.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택배비와 프린트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알아서 적절한 미니멈과 맥시멈 가격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자기가 적당히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고,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면 in review라는 말이 뜹니다. 이제 5.92달러로 했고 in review 하면 이제 좀 있다가 하루 정도 지나고 났으면 리브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데 책을 만든 다음에도 조금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은 수정이 아주 자유롭고 종이책은 수정이 조금 미안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전자책은 수정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신중해야 되겠죠. 독자가 이미 사버리면 안 되니까. 그 전자책과 거의 동일한 방법을 하는데 크기가 중요하다. 실제 본문 크기, 그 다음에 폰트 크기, 그림 크기, 표지 크기, 이것들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 ISBN은 미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질문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ISBN은 필요 없습니다. 제작하면서 만들어 주니까 미리 다운받을 필요 없어요. 그 저작권 조심해서 그림이라든지 글자 같은 거 잘 해야 된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 결과물들은 이제 광고를 해야겠죠. 결과물은 사진 찍고 ISBN 같은 거를 자기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데 자꾸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팔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됩니다. 책을 쓰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한 50이면 한 뭐 70이면 나머지 30은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채워지는 게 많아요. 만들다 보니까 독자가 질문을 들어오면 어떡하지? 틀린 거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빈틈이 메꿔집니다. 그래서 창작 자체가 기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눈다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종이책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종이책은 안 팔리면 재고가 다 뭐 없어져 버려요. 근데 전자책은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존이 망하게 시켰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출판사가 망하게 시켰어요? 아마존이 잘 안 망하겠죠? 그러니까 더 오래 가고요. 더 넓어요. 유통망이, 전자책이, 아마존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오래 넓게 보급될 수 있다. 이 결과물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면 전자책부터 시도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한국의 전자책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북크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북크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교보문고는 전자책을 하다가 한번 전자책을 이제 그다음부터 출판 안 했다가 요즘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 한국 사람들 전자책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전자책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보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책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니까 전자책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주 큰 사활을 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륵같이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안 할 것처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리디북스라는 책은 전자책 서점인데 이 종이책은 안 돼요. 북크크는 종이책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리디북스는 가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대면 계약해야 됩니다. 예, 구글 검색이 되고, 이퍼브는 유통이 좀 약해요. 교보랑 리디북스에 비해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크크는 유통이 더 약하죠. 좀 만들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가 제일 쉽습니다. 북크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북구크를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책을 만드실 거면. 아마존이 제일 어려워요. 영어라서 어려운 것도 있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북구크에서의 종이책은 PDF고 전자책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국에 있는 책들이랑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북구크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다른 책들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사이트는 이렇고요. 종이책이 이제 템플레이트를 받아서 이렇게 만드시면 종이책이 좋고요. 전자책은 크기가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데 적절히 만들어서 PDF로 바꾼 다음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크에도. 근데 PDF 만드실 때 표지까지 같이 넣어서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수작업을 하는 건지 알아서 이제 내가 선정한 표지를 빼버리고 그 파일에 있는 표지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사람이 손으로 좀 편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단점이 북구크는 검색이 안 돼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이 안 되고 북구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을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보급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유명한 블로그나 페이스북 친구가 되게 많다, 이웃들이 많다, 그러면 만드신 다음에 북구크에 내 책 냈다 이렇게 하면 찾아올 수는 있겠죠. 또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북구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보문고는 어떠냐면 이게 짝수 페이지만 됩니다. 규정이 표지에 로고가 돼야 되고 판권을 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이제 보면 이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거 보고 차근차근 해야 되고, 이걸 몰라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판권 페이지가 없다고. 근데 강력한 유통망, 한국에서는 교보문고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낫습니다. 판매 자체는. 이퍼브는 교보문고 말고 나머지 출판사들이 영풍문고, 반디뉴스, 몽땅 다 합쳐서 만든 어떤 다른 제3의 서점이에요. 교보문고보다는 좀 쉽습니다. 근데 로고도 만들어야 되고 있는 게 있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만들 거면 그 만드는 수고는 이퍼브랑 똑같습니다. 리드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드북스는 종이책이 없어요. 국내 최대 전자책 서점이고 구글 북스에서 검색이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되는 거죠. 장점이에요, 장점. 근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검색이 안 된대요. 그게 안타깝죠. 한국 책을 써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이 되면 미국 사람도 사볼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 사람들도 리드북스를 많이 보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드북스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종이책은 안 되고요. 적절히 이제 그래서 한국책 서점은 다양한 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리드북스랑 이퍼브랑 교문고를 책을 많이 냈어요. 벌써 뭐 10권 이상, 20권 정도 되려나? 그리고 뭐 조금씩 팔리고는 있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예. 북구크는 한 권 냈어요. 한 권.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상만 내봤고 제일 쉽다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구크에서 만들고 익숙해지시면 이제 교보문고나 이퍼브나 리드북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책은 아마존에서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영어책으로 쓰실 게 아니라 그러면 북구크에서 연습하시고 나머지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이 전자책은 비용이 적어요.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니면요, 그 종이 출판을 아예 안 해줍니다. 또 자기 돈 내고 해야 돼요. 뭐 인쇄가 얼마 나온 것 같은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한 1000권 정도 안 팔리면 손해봐요. 1000권 이상 팔려야 자기가 이제 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지 않팔 같으면 아예 안 해줍니다. 근데 전자책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인쇄가 큽니다. 종이책은 제 나름대로 책이 좀 뭐 잘 팔리는 편인데 이게 그래도 인쇄가 얼마 안 됩니다. 실제 그거로 벌이하겠다고 생각하면 아주 힘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책이 워낙 독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의사들이나 연구자들밖에 안 보니까 이 전체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면부터 책이 잘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책이 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종이책은 인쇄가 훨씬 커요. 70%.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제 책은 얼마 안 팔리죠. 예. 종이책보다 훨씬 적게 팔립니다. 전자책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훨씬 더 뛰어난 책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전자책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전자책은 절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한정입니다. 아마존닷컴이 교본거 망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량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50쪽짜리 책을 만들고 싶다. 근데 종이책으로 만들기 진짜 힘들어요. 유통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전자책은 짤막짤막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자책을 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많이 팔릴 것 같지도 않은데 또 페이지는 작은 전자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찾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50페이지짜리 뭐 70페이지짜리 뭐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도 쉬워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수정이 더 쉽고요. 그 한국 책 같은 경우는 수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그래도 종이책보다는 훨씬 쉽죠. 2판이라고 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됩니다. 한국에 있는 전자책도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보기가 편하죠. 영어책이면 아마존 하시면 뭐 당연히 전 세계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전자책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